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함께 여러분의 라이프 밸런스까지 꽉 잡아드리도록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도 시장이 사실 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테마주 위주로만 강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과연 테마주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혹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빅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우리에게 큰 수익, 빅 수익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똑똑한 전략이 이 시장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어떻게 끝났으며 그래서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다. 우리가 그래서 관련돼서 오늘 장에서 봐야 될 만한 그런 체크 포인트, 테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종목까지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란톡방 안에 입장만 하셨더라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일단 초전도체 관련주들, 우리 8월 시장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거의 한 2주 가까이 시장에서 진위 공방 속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었죠. 급등락을 반복했었는데 원익 P&E 같은 경우엔 전문가님께서 8월 10일 날 진입을 하셔서 8월 16일 날 매도를 했는데 73%나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도 초전도체 관련주이죠. 이 종목도 단 하루 만에 17% 가까운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고요. 오늘 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이 강했을까요?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했는데 양자암호 관련주 드림시큐리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가 안정적일 때 우리에게 진입 타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습니다. 13%가량 수익을 챙기셨고요. 프로이천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반도체 장비주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당일에만 7.3% 수익을 내셨습니다. 3기 EV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인데 단 하루 만에 6.05% 수익을 챙기셨는데, 나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이 어려운데 그 안에서도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눈치 빠르게 한번 수익 챙겨보고 싶다. 당일날 나도 한번 수익 이렇게나 한번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도 큰 수익 주실 빅수익 안겨다 주실 빅스 전문가님이 포착하신 이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맥신에 이어서 오늘은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계속해서 기술 관련해서 이 미래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테마로 돌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그래서 오늘 강했던 양자암호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지, 과연 우리가 따라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상, 풍력 관련주,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 정부가 자국의 4번째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는 그런 이슈가 들려왔습니다. 이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해상풍력 관련주들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안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 선물은 뭐가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주라주라 종목주라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우리 빅스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8월 23일 수요일 굿이브닝 주라벨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니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죠. 이 비와 함께 오늘 우리 시장도 좀 파란불을 켜내면서 좀 흘러내리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또 우리는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에게 빅수익,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요즘 날씨도 굉장히 오락가락하죠.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날씨도 그렇듯 오늘 증시도 생각보다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날씨도 오락가락한 와중에 증시에서도 역시나 테마주들이 날뛰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장세인데요.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정확한 테마에 대해 타점을 잡지 못한다면 사실상 수익을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져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또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나갈 종목도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큰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도 오락가락한데 시장에서 보면 테마주들도 참 오락가락하고 있죠. 이 시장에서 그동안 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 오늘 장 초반에 초전도체 테마 그리고 맥심 관련주들이 다시금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나 싶었는데 장 막판 들어서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사실 이런 테마주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혼자서 잡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률들 모두 다 챙겨보실 수 있거든요. 초전도체 관련주인 이 원익 P&E 한 종목으로만 73%나 수익을 내셨고요. 이구산업으로도 17.64% 수익을 내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양자암호 관련주 드림시큐리티로 전문가님께서는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셔서 13%나 수익을 내셨거든요. 나도 이렇게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테마주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번 이런 종목군들로도 수익을 내보고 싶다. 수익이 나질 않는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을 내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 리뷰를 제가 수익 리뷰를 봤는데 어떻게 한 종목으로만 원익 P&E로만 70%가 넘는 수익을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만의 인사치레를 또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배시시 웃고 계시네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희만의 인사치레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사실 최근 시장 너무 공략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해서 테마주들이 들쑥날쑥하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당연히 준비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으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좋아하실 종목이라면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가요?
종목인가요? 오늘 특히나 또 시장이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이 내리기도 했으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좀 챙기기 위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선물 오늘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오늘 나도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보고 싶다. 앞으로의 시장 같이 전략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주에 한 번 오십니다. 2주에 한 번씩 오시기 때문에 또 2주 뒤에는 얼만큼 수익 자랑을 할지 몰라요. 2주 뒤에나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 또 함께 하셔서 2주 동안 전략 한번 탄탄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흘러내렸어요. 맞아요. 이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또 하락을 했는데 과연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얄미운 말인데 사실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오늘 5종목을 익절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얄밉네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상승장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거에서 먼저 살펴본다면 굉장히 다양하게 또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상 지수의 하락 요인은 전반적으로 이 2차 전지의 하락이 먼저 시장의 하락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조금씩 돌아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오기 마련이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오늘의 증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대양주부진과 중국 증시의 변동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출회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등을 좀 시도하려는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어제는 또 중국 증시가 장 막판에 갈수록 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왔었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오늘 아쉽게도 여기에 대한 우리에게 좀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전일 미국 증시는 일부 연준위원회 매파적 발언이 좀 있었는데 이런 발언들 속에서도 오늘 상대적으로 낙폭은 좀 완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전일 중국 증시의 강세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속에 여기에 실망감이 좀 나오게 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장이 국내 증시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나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두 가지의 큰 악재로 인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에서의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랑 중국발 부동산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증시가 부담감을 안고 있던 상황인데 어제는 이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심어줄 만한 이슈가 또 나오게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마지막에 그렇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려는 흐름을 조금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좀 아쉬운 흐름이 오늘까지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대표적인 하락 요인 업종별로 좀 살펴본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예요. 최근에 또 에코프로가 연이어서 매일 7일째 7% 이상의 상승을 또 만들어냈잖아요. 엊그저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한 번의 2차 전지 수급 썰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2차 전지가 또 한 번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감이 또 한 번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다행히도 오늘은 좀 에코프로가 다시 급락이 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이 돌아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었고요. 사실상 오늘 에코프로가 또 한 번의 하락을 보이면서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가 넘게 하락을 했으나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자리를 잘 잡아주는 모습도 충분히 만들어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차 전지를 포함한 일부 HBM 반도체 관련주들과 게임 업종들이 하락하게 되면서 증시를 조금 하락으로 유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하루 종일 테마주들의 극심한 변동성이 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뭐 양자 암호부터 시작해서 초전도체로 갔다가 또 맥신으로 갔다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테마주들의 수급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막상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테마주 3개 안에서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하루였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하게 또 수익을 챙겨 나가야 되는데 막상 테마주들 특히나 진위 여부나 뭐 기술의 개발 상용화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면 또 시원하게 하한가까지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뜻 손이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서 정확한 타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요.
초전도, 양자, 맥신 이 세 개 주들이 오늘 하루 종일 돌아가면서 수급세를 이동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그만큼 수익을 챙겨왔는데 나중에 조금 더 뒤에 여기에 대한 수익 리뷰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러한 상황은 매수 수급의 공백 해소가 좀 핵심인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에는 수급이 굉장히 모자란 상태예요. 부족한 상태란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 개의 테마가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또 여기 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빈 매수 수급 속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환율에 대한 하락 그리고 대형주들의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상 지금처럼의 개별 장세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 증시의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거대한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고 오늘 또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또 어떻게 수익을 챙겨야 될지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과 함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노란톡방까지 꼭 입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오늘자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양지수 모두 좀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1%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 넘게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테마주였습니다. 이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이렇게 수급이 이동하면서 테마주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로만 5개의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한번 수익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앞서서 자랑 아닌 자랑을 저희를 너무 약 올리셨으니까 한번 수익 자랑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한번 같이 수익 리뷰를 진행해 볼 종목은요. 뭐 아까도 이미 다 말씀을 드렸듯 저희는 오늘 양자암호 테마에 있는 2개의 종목으로 수익을 먼저 좀 챙겨왔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 종목은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인데 사실 여러분들께도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었고 7월 달에 제가 이 시간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마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한테 이런 텍스트를 받아보시게 되셨을 겁니다. 7월 13일 날 제가 그때 당시에 드림시큐리티라는 종목을 매수가 3,460원에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때 당시 정확하게 이때의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늘 장대 양봉을 그려나가기까지 굉장히 낙폭도 굉장히 심했고 기간도 길었잖아요. 하지만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정확한 수익을 또 챙겨왔고 양자암호라는 정확한 테마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또 양자암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또 양자암호의 테마 안에서도 수익을 한번 크게 챙겨 나온 종목이죠. 포스트 양자암호 알고리즘이나 경량암호 알고리즘 등 다양한 암호 기술에 대해서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양자암호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타점을 한번 보자면 지금 뒤에는 5%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진입하고 나서부터 얼마가 떨어졌냐면 대략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수의 상황을 먼저 본다면 여러분들도 흔히 아실 겁니다. 6월 중순부터 뭐가 시작됐죠? 본격적인 하락과 조정이 시작됐어요.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이 시작된 와중에 이 종목도 거기 그 조정에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같이 조정을 맞게 되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다 이루어진 이후부터 뭐가 들어왔을까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아마 혼자서 가지고 계셨더라면 이 종목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것인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응이 굉장히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좋은 종목이면 시장에 따라서 그냥 같이 기다려보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대략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 또 조금 더 넘게 걸렸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 또 상한가에 도전도 해볼 법도 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으로 오늘 진입 이후에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라는 동안 13%에 대한 수익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드림시큐리티로 13%의 수익을 챙겨왔고요.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오늘 마지막에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5%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아마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다면 제가 아마 방송에서는 가지고 나오진 않았고 노란톡방에서 별도의 전략을 한번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문가님께서 좀 여러 번 진입을 하고 수익을 내셨던 종목 아닌가요? 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이 종목은 제가 아마 알기로 제 기억상에는 이번 연도 초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제가 이 종목을 굉장히 유심하게 살펴보고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종목 합산 수익률을 따지면 아마 몇백 프로의 수익률은 이미 챙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한번 보기 시작했던 것은 이때 당시였어요.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캔들이 길게 나왔냐? 마치 이때가 바로
에코프로의 급락 그 시기거든요. 정확하게 6월 중순부터. 그때 당시에 모든 종목이 일괄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하락을 보였고 어느 정도 조정을 보였었는데 저는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진짜 마지막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부터 매수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이후로도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됐지만 오늘 상한가까지 다시 들어가게 됐죠. 자, 아마 그때 당시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더라면 제가 이런 방송을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라이브 방송은 7월 12일 날 제가 해드렸고 아까 기억나시죠? 드림 시큐리티는 언제 잡아드렸죠? 7월 13일 날 잡아드렸습니다. 이거는 7월 12일 날 잡아드렸어요. 두 개의 종목이 연달아서 오늘 급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파이버 프로 전략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구두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 매수는 4,500원에 진행을 했어요. 4,500원에 진행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 뭘 달아드렸냐? 이 종목은 한 번에 가진 않을 것이다. 자, 횡보를 조금 더 해줄 것이니 우리가 첫 번째로 4,500원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4,000원까지 일단 열어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00원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4,000원까지 내려왔다면 추가 매수를 진행했으면 됐겠죠. 그럼 평단가가 어디까지 맞춰지게 돼요? 4,250원까지 맞춰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오늘 상승이 나오는 3분의 1 지점부터 우리의 수익 구간이 들어서게 되겠죠. 말 그대로 한 번만 보더라도 진입 이후부터 20%의 수익 구간이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었다면 챙겨가실 수 있었던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파이버 프로는 갑자기 왜 양자암으로 뜨게 됐냐? 사실 항공기 부품 관련주거든요. UAM 관련주고요. 양자암호 통신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 있어요. 여기에 리튬 니오베이트라는 소자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양자암호의 관련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오늘부터요. 그렇게 되면서 오늘의 상한가까지 들어가게 됐고 아직 다 정리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이 종목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의 파동을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저점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저점에서 잡아놨다면 이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누려볼 만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게 이 종목을 다 정리한 게 아니다. 조금 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인 조정이 한 번 더 다시 받게 된다면 조금은 높을 수 있겠지만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는 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타점을 받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대기해 주셔야겠죠.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5종목의 수익을 챙겼다고 했잖아요. 자, 오늘 당일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오늘 챙긴 프로2000이라는 종목이에요. 윗꼬리는 달렸지만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수익을 챙겨다 준 종목인데 타점을 보자면 이 종목도 제가 오늘 아침에 매수 타점을 잡아드린 종목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제가 오늘 분할 매수 타점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오늘 시초가부터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금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추가 매수 타점까지 3,070원이라는 매수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매수가 이미 시초가에 끝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이 채 되지 않아서 슈팅이 나왔고 매수 이후에 7%의 수익까지 우리가 또 알뜰하게 챙겨올 수가 있었죠. 이 종목은 오늘 당일만 수익을 챙긴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인데 사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4종목이에요. 한 종목이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를 워낙 넓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리뷰를 하긴 좀 아깝거든요. 자, 이 3기 EV라는 종목은 어제 들어가서 오늘 수익을 챙긴 종목이에요. 어제 이 캔들에 들어가서 오늘의 이 수익까지 챙겨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8월 22일 날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셨더라면 제가 잡아드리는 17,350원이라는 매수 타점을 받아보셨을 거고 그때 당시에 17,350원 여기 아래서부터 진입을 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수익까지 단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6%의 수익, 7%의 수익 굉장히 작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사실상 하루에 5%, 6% 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오히려 1%, 2%만 보기 위해서 들어간 종목도 급락이 나오기 마련이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대응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수익을 얼마나 챙겨 나올지도 사실상 해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일이건 다음 주건 시장이 안정되건 간에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나가기 위한 종목들은 제가 항상 노란톡방 안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받아 가시려면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방에 미리 들어오셔야 제가 좋은 종목 꾸준하게 매일매일 드릴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제 2주 뒤에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꼭 노란톡방 들어오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오늘 수익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시장 사실 좀 빠졌는데 이런 안 좋은 시장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5개 종목으로 수익을 실현하셨다고 하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또 테마주로 엮였던 양자암호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로 13%나 수익을 챙겨 가셨고요. 또 여기 화면에는 없지만 파이버 프로로도 우리에게 진입 이후 20%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참 요즘 시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2% 먹으려다가 10% 넘게 손절하는 경우가 많은 그런 확률이 큰 시장인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나도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어서 하루 만에 혹은 당일날 이렇게 6%, 7%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선물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기회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주 뒤에는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2주 뒤에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 얼만큼 수익 자랑을 할지 모르세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주시는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수익 랠리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자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슈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맞아요. 오늘 또 뭐 맥신, 초전도체, 뭐 양자암 이 세 개 안에서만 놀다 보니까 네. 막상 그 안에서 미리 들어가 있지 않는다면 수익을 보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장인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이 양자암호 오늘 갑자기 또 뜨게 되면서 사실상 수익을 또 챙겨왔던 건데 저는 이 양자암호를 언제부터 얘기를 드렸었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자암호를 공략한 건 7월 달부터였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양자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개발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정책을 내세운 만큼 그때부터 양자암호는 이제 정말로 갈 때가 됐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쯤은 담아놔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양자암호 관련주를 미리 담아놓고 있었던 것이고요. 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것처럼 이 테마의 이슈처럼 굉장히 또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슈가 또 나게 됐죠. 이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소재예요. 초전도체도 소재였고 맥신도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이지만 여기에 대한 소재가 또 나오게 됐기 때문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 지금 뭐 소재만 붙는다 한다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이 양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부각을 받냐 아마 양자 기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양자에 대해서 전부 다 풀어드리지는 못하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왜 이렇게까지 양자에 관련된 기술을 정부에서 지원을 크게 하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양자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에 사용될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르게 풀 수 있어서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먼저 이 양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이슈가 나온 이상 지금 양자에 관련돼서 수급이 그토록 몰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최초로 QSL 후보 물질 중 하나인 티비오인듐 산화물 단결정에서 이를 실험적으로 확인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굉장히 주구장창 뭐 긴 말이 써져 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을 여러분 사실 전문적인 용어를 들어도 잘 모르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조금 더 풀어드릴 텐데요. 자, 결과적으로 오늘 움직이던 종목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 양자암호 관련주들만 무려 5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이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종목들 테마를 보면은 한번 이슈가 부각됐을 때 모조리 다 급등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상한가도 하루에 5개씩, 6개씩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양자암호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관련주들 모조리 상한가하고 이제 남은 종목들도 몇 개 없어요. 특히나 몇 개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공략할 종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양자암호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로가 오늘 첫 번째로 상한가에 들어갔죠. 양자암호 관련주로요. 이 양자암호 통신의 핵심 부품으로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합 센서를 칩에 구현한 단일 광자 검출기를 생산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사실 이러한 흐름들 보시면 어떤 거랑 비슷해요? 초전도체, 맥신 굉장히 비슷하죠. 차트 흐름들이 네. 전부 다. 역시나 양자암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흐름들로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KCS 역시나
사실 제가 이 KCS를 보고 나서 전에 지금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한 것은 드림 시큐리티였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양자 암호도 있지만 다른 재료가 조금 더 부각될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공략했던 것이었고, 사실상 그게 아니었더라면 제가 공략했던 종목은 이 KCS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 흐름이 굉장히 이뻤었는데 제가 이걸 왜 공략을 안 했는지 오늘 상한가를 가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KCS는 이제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 암호 칩을 출시했다는 소식 속에 굉장히 이때 당시에 끼를 강하게 보였던 종목이지만 조정을 길게 받았어요. 기간과 가격 조정을 확실하게 받아온 종목이면서 최근에 또 수급까지 이렇게 동반되던 모습들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해 나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상한가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근데 KCS는 이 양자암호 관련주지만 제가 봤을 때 양자암호 기술 같은 부분은 충분히 더 그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본다면 저는 이 KCS가 눌림목을 만들어주길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왜요? 그만큼 차트 흐름도 이쁘고 재료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았을 때 이걸 놓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KCS는 지금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대장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자암호의 대장주로서 나중에 눌림목 때 한번 같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여기서 KCS 좋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내일 눌림목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잡고 나서 에이 또 빅스 또 거짓말 쳤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면 이 KCS 한번 눌림목 만들어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우리가 같이 본 거는 이 양자암호에 관련돼서 특징주로 본 겁니다. 특징주 중에서 이 종목은 눌림목만을 좀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바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보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드림 시큐리티 미리 들어가서 선침해로 13%에 대해 수익을 챙겨왔고요. 5% 진입하고 나서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하고 나서 20%에 대한 수익도 역시나 챙겨왔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로 오늘 상한가도 먹고 또 13%에 대한 수익도 챙겨오고, 그럼 제가 보고 있는 그 뒤에 후발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관심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는 지금 알려드리진 못하고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을 때 제가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릴 건데, 간단하게 힌트만 좀 드리자면 옥타코라는 기업과 양자난수 생성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오늘 좀 상승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미 이때 당시에 7월 달 초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한번 만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제가 이 상승을 보고 나서 뭘 생각을 했냐면 이미 그 전에부터 상승이 나왔던 부분에 대한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는 것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재차 상승이 나왔지만 다른 양자암호 기술주보다는 사실 조금 소폭 상승이잖아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사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할 매수 방법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면 어쨌든 내일 한번 진입하고 떨어졌을 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분할 매수 타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평단가가 낮춰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양자암호 기술주로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이 관심 종목과 아까 말씀을 드렸던 KCS 눌림목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눌림목을 정확하게 잡아서 수익을 한번 제대로 내볼 테니까요. 자, 여기에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양자암호가 또 떴을 때 여러분들은 수익을 또 챙기지 못하겠죠. 하지만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수익 온전하게 챙겨갈 수도 있고, 제가 2주 뒤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KCS로 수익을 낸 걸로 또 리뷰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수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 이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양자암호 관련주 오늘장에서 또 테마주로 엮이면서 뜨겁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광받던 그런 테마였죠. 이 미래 기술이라는 걸로 엮이면서 계속해서 테마들이 돌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5가지의 종목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봐야 할 만한 종목으로는 KCS,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되고 눌림목 구간에서 오늘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미 파이버프로나 아니면 드림 시큐리티로 우리에게 10% 이상 수익을 주셨거든요. 오늘 또 관심 종목 한 가지 들고 오셨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종목군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벤트성들이 계속 다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네. 지금 초전도체나 맥신이나 양자암호 이렇게 세 가지 테마가 계속 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특별히 뭐 또 소재에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이 세 개의 테마에서 번갈아 가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지 근데 않을까라고 어제 생각을 사실 하는데 어제 육계 네. 관련주 뭐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관련된 테마가 이렇게 부각이 받았는데 네, 그 맞아요. 종목은 뭐 같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은 아닌 건가요? 사실 저는 이게 막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단발성 이슈로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좀 뭐 목적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길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이지 않지만 그만큼 수익을 그 이상을 챙길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료나 이제 뭐 육계 같은 소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의 문제로 인해서 관련주들 충분히 부각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장주들은 올라갈 만큼 올라갔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사료나 뭐 육계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의 성장에 대한 전망보다 지금의 만약에 이 초전도체, 백신 이 세 가지 테마들이 나중에 정말로 상용화가 되고 정말로 개발이 완료가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성장의 전망치보다 이제 약간의 투자자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상 본다면 더 좋은 테마, 단발성으로 보더라도 더 좋은 테마가 있는데 굳이 소금이나 뭐 육계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뜬금없을 수도 있어요. 친환경 풍력? 왜 갑자기 이 뜬금없는 테마를 가지고 나왔을까? 오늘 뭐 초전도체도 있고 다른 맥신도 움직였는데 결국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 오늘 또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것은 그만큼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수급도 들어왔어요. 이 수급도 들어왔는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을 이 종목을 공략할 때는 선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 풍력이나 친환경 관련주들은 최근에 수급도 오랫동안 받아오지 못했잖아요. 최근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의 조정들이 이어져 나갔고 관련주들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또 한번 다시 한번 반등을 이뤄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관련 이슈와 함께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자, 미국에서 네 번째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최종 승인했다라는 이슈가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미국 내무부에서 미국 동부의 레볼루션 윈드라는 해상풍력 발전 건설을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네 번째예요. 네 번째면 어떻게 보면 재료가 좀 식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전망치 자체가 해상풍력의 시장 자체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동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로 미국 본토의 네 번째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인데요. 자, 여기에 따라서 네 번째가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도 있어요. 뭐가 있냐? 서프라이즈 윈드라는 최종 건설 승인도 연내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호재가 점점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본격적으로 성장이 됐을 때 여기에 따른 주가가 급등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매수를 먼저 진행을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특징주를 제가 오늘 CS 베어링을 갖고 나왔어요. 아마 이 풍력 관련주로서는 이 CS 베어링이 아마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특히 이 실적주들 배경으로 이런 차트 흐름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 종목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추세적으로만 보더라도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가고 있죠. 근데 사실상 지금의 추세 어떻게 보면 고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고점이 아닙니다. 아직도요.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도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아놓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중간중간 수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너지더라도 한 번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탈출 기회를 분명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아니고 제가 준비한 관심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위로 갔다가 지금 다 반납했습니다. 계속 네, 떨어지고 있네요. 맞아요. 한 번에 올라갈 땐 100%가 넘게 올랐어요. 1,300원대 주가부터 2,600원대까지 한 번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시장에서 이런 차트 형태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전 고점에 대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이 한 번씩 거쳐지게 될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종목도 역시나 두 번의 상한가 그리고 연이어서 고점에서 윗꼬리들이 길게 나오게 되면서 뭘 했을까요?
그 전에 매물대를 소화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거쳐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매물대를 다 소화해 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쭉 내려오게 되죠. 왜 내려올까요? 매물대를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이제 손절을 치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로 조금씩 늘려나가면서 평단가를 낮춰 나간다면 이 종목이 슈팅이 나왔을 때 못해도 이 이상의 슈팅이 한 번쯤은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우리가 풍력 관련주로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테마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은 양자암호 관심 종목과 이 풍력 관련주로서의 관심 종목 두 개를 준비를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분할 매수로 전략을 잘 잡는다면 조금 늦을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 같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노란톡방으로 잊지 말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두 번째 테마로 풍력, 친환경 관련주를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 뭐 호재거리가 있었죠. 미국에서 네 번째 해상풍력단지 건설 최종 승인한다. 뭐 이렇게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호재거리가 겹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막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리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가 미리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 선물을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한 이후에 이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단을 낮추면서 슈팅이 나왔을 때도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나도 이렇게 해상 풍력 관련주로 수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일단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 참 종목 선물을 제대로 주십니다. 오늘 장에서 또 강하게 움직였던 이 양자암호 관련주인 드림 시큐리티로도 미리미리 선침의 관점으로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하셨죠. 안정적으로 13%나 수익을 내셨습니다. 당일날 뭐 프로 2000, 뭐 3가 EV 이렇게 수익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오늘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신 첫 번째 뭐 양자암호 관련주, 두 번째 풍력 관련주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8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주시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이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주라주라 종목 주라. 오늘은 또 어떤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오늘은 좀 뜬금없는 종목이긴 한데 드론과 UAM 종목으로 좀 챙겨왔습니다. 이것도 또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인가요? 어떻게 보냐에 좀 다른데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본다면 그만큼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면 선침해도 되겠지만 저점 매수할 기회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오기도 굉장히 아까운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드론과 UAM 지금 성장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기술주들과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우리가 선침의 관점으로 본다면 항상 언제 사야 돼요? 힘을 쓰지 못할 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부터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설명이 굉장히 간결한데 유무선 통신용 제조기 전문 업체예요. 여기에 대해서 방산물자나 보안장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UAM 관련주로서는 항공 안전 무선 장비 사업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재료들을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통신 장비에 대한 재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산물자,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항공항행. 여기에 따른 UAM 관련주의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서 본다면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이 차트를 볼까요?
어찌됐든 재료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의 차트를 본다면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 방송 시간에 나와서 아마 이때 당시였었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 반등 종목으로 한번 같이 수익을 짧게나마 챙겨왔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많이 떨어지면 저희가 잡아서 5%, 7%에 대한 수익도 이때 당시에 챙겨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 이후 시간 동안 보면은 지금 또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시장이 그렇게 빠진 것도 아닌데 이 종목 자꾸 빠지는데 또 안 좋은 종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의 지금 저점 기준을 한번 볼까요? 자, 이때 당시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1차 상승을 한번 만들어냈죠. 1차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부터 조정을 받았다면은 그 조정의 기간이 어디예요? 정확하게 이 빨간 선에 위치할 때마다 반등이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한번 부딪히자마자 대략 몇 프로 정도 올랐을까요? 2,700원부터 3,500원까지 못하더라도 50%의 이상의 수익을 이때 당시에는 챙겨갈 수가 있었네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역시나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어떻게 됐어요? 반등을 또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역시나 이때 당시에도 50%에 대한 수익을 챙겨왔고요. 자, 지금도 보면 한 번에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려고는 했었는데 이때 당시가 무슨 상황일까요? 에코프로를 포함한 2차 전지가 모든 수급을 빨아들여갔었을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그때부터 같이 이렇게 또 하락이 크게 나오게 됐죠. 자,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제가 이 빨간 선을 그어놓은 정확한 그 위치에서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급세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그 전에 있는 매물을 한 번 더 소화해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걸쳐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수급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보니까 진짜 그 빨간 선을 기준으로 거기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계속해서 거기를 기점으로 올라가고 있네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 지지 구간이 왜 중요하냐? 자, 이때 당시에 저점을 한번 만들어냈잖아요. 네. 2,200원대에서 저점을 한번 만들어내고 나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몇 번의 수급이 들어왔냐? 못하더라도 4번의 수급이 크게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수급 주체든 간에 이 종목의 주가가 그 이상 빠지게 되는 것은 원치 않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려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도 높아지긴 하겠지만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간이 올 때마다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공략을 한다면 2,700원, 정확하게도 2,700원까지 왔네요. 이때도 2,700원 오자마자 반등, 이때도 2,700원 오자마자 반등.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도 잡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왜요? 마지막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이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오게 된다. 어디까지 보면 돼요? 똑같이 3,500원까지 끌고 가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렇게 쉬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매수 타점을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릴 거고요. 이 종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해야겠죠. 손절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 대응도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종목을 3,500원까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도 챙겨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나마 뭐 5%, 10%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수익은 확실하게 챙겨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총 3개의 종목을 드렸는데 가장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 히든 종목이 될 거예요. 이 히든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솔깃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또 히든 종목으로 UAM 테마를 들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매수 포인트로 잡아야지만 저점에서 잡을 수 있거든요.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많습니다. 통신장비, 방산물자, UAM 이렇게 3가지 재료를 다 들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계속해서 이 1차 상승 이후에 지지대를 형성한 다음에 그 지지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 흐름 보여져 있거든요. 지금 딱 지지대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도 빠르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우리 전문가님처럼 한번 큰 수익 내면서 이 시장을 이겨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빅스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또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른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끝말과 처음말은 같습니다. 제가 2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간 이 세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더 드릴지 몰라요. 시장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단기적인 종목이 되든 우리가 꾸준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든 지금 제가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니까 그런 남은 종목들마저 다 챙겨가서 수익도 확실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방송 이제 1분 남았습니다. 1분 내로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 큰 수익 주시는 빅스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방송 진행해 봤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